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시부터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안성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이제 안내 그 내용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가 오늘 오전, 오후 교육을 다 맡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유능하신 저희 박준영 연구원님께서 교육을 이제 맡아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전은 이제 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이제 박준영 연구원님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콜앱, 저희가 이제 파이썬 실습, 파이썬 기초랑 판다스 기초를 실습을 할 텐데요. 실습 환경으로 사용할 이제 콜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이썬 기초와 더불어서 판다스를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시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각자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는 이제 박준영 연구원님께서 이제 교육을 해주실 텐데, 오후 교육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분류기, 텍스트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게 오후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그 오후 교육이 진행될 텐데요. 우선 이제 머신러닝 모델,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머신러닝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박준현 연구원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어 토크나 과정부터 시작해서 자연어를 인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분류 모델을 만드는 방법까지 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그 트렐로 링크는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채팅창에 다시 한번 더 공유 드릴 텐데요. 자, 채팅창에 있는 이 트렐로 링크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가장 왼쪽 컬럼에 있는 요 열에 들어가셔서 안성진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 있죠? 여기에 들어가신 후에 가장 첫 번째 1번 파일을 저희가 오전 교육 때 사용할 예정이고요. 2번, 3번 파일은 오후 교육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1번 파일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네. 혹시 정상적으로 다 뜨셨나요? 자, 뜨셨으면은 채팅창에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환경이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인데요. 음, 어, 네, 파이썬을 저희가 이제 문서 작성을 할 때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니면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제 제공하는 한글 또는 뭐 메모장 이런 툴들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으로 작업을 하실 때에도 문서 작업할 때처럼 파이썬으로 작업을 할 때에도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해서 파이썬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툴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주피터라고 하는 툴이고요. 파이썬으로 작업할 때는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VS 코드라고 하는 툴입니다. 얘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썬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업을 할 때 쓰는 툴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 네 번째 로고가 이제 구글 콜앱 로고입니다. 이제 콜앱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세 개와 다르게 앞에 있는 세 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본인 컴퓨터 로컬 환경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콜앱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구글 계정, 지메일 계정이죠.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툴별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 링크를 제가
추가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앱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식 명칭은 콜래보레토리입니다. 얘를 줄여서 이제 콜앱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앱은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앱은 구성이 필요하지 않고요.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이제 GPU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산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계산 장치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간편하게 제가 방금 트렐로에서 그 링크로 이 파일을 공유드렸죠. 이런 것처럼 되게 간편하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하려면은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아주 간편하게 공유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든 데이터 과학자든 또는 연구원이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콜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교육 끝나시고 요거를 한 번씩 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육에는 현재 이제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실습 파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실습 파일 위에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저장은 안 될 거예요. 저장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실습하신 내용들을 본인이 이거를 킵해두고 싶다, 계속 간직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지금 트렐로에서 바로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이 화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파일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사본 저장을 누르셔서 이 버튼의 역할은 본인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현재 열려있는 이 노트북의 사본을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본에는 본인이 뭐 새롭게 작성한 코드나 또는 필기 같은 거 이런 게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자료를 보고 싶다 하실 때 본인이 이제 복사해 두신 그 사본을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 드라이브 사본 저장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은 사본 만드는 중이라고 뜨고요. 뜨고 아마 새로운 탭이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딩하고 있는데요. 로드 중이고 로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 제목이 있고 뒤에 의4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확장자 뒤에 있는 의4분이라는 거는 삭제해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삭제가 되죠. 이렇게 삭제해주시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은 이제 본인 구글 드라이브, 이제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이 drive.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은 본인 구글 드라이브가 뜨죠. 그러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장 첫 번째 화면,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뜨는 그 환경에 이렇게 콜앱 노트북스라는 요 폴더, 노란색 폴더가 하나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저희가 방금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 복사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제 나중에 추후 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구글 드라이브.com 들어가셔서 콜앱 노트북스라는 폴더에 복사하신 사본이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경 설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쓰는 이 환경이 이제 콜앱 환경이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코드 셀과 텍스트 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셀들이. 코드 셀은
이제 말 그대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 환영합니다 라는 파이썬 명령어를 치고 얘를 실행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 있죠?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셀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그냥 한국어로 연결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램, 디스크, 그 다음에 초록색 버튼, 체크 버튼 이렇게 떠야 본격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다면은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얘를 클릭하셔도 자동으로 연결은 되는데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얘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파이썬 코드가 이제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셀, 여기 텍스트 셀이라고 있죠. 텍스트 셀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그냥 다큐멘트를 할 수 있는 텍스트 셀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수업하시면서 필기하고 싶으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필기.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노트북 파일 보실 때 네, 텍스트 파일을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실행하는 게 여기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 엔터 눌러주셔도 코드 실행이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Shift 엔터입니다. 자, Shift 엔터는 뭐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셀들을 여러 개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 현재 커서가 있는 요 셀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셀로 요 커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Shift 엔터를 이제 연타하시면은 다양한 이제 셀들 여러 개의 셀들을 한 번에 이제 자동 좀 편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컨트롤 엔터를 실행을 해주시면은 커서가 그대로 해당 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셀 실행하려면은 다시 커서를 누르고 컨트롤 엔터, 커서를 누르고 컨트롤 엔터를 해야 되는데 쉬프트 엔터를 하면은 이 커서가 자동으로 그 다음 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좀 편하게 연속되어 있는 셀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팁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이제 특정 함수에 이제 커서를 둔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제 파이썬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 왼쪽에 줄 3개 되어 있는 버튼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에 교육할 내용들에 대한 이제 목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 형태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판다스를 알아볼 텐데, 판다스를 배우기에 앞서서 모듈과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이제 판다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 자료 형태와 자료 구조부터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자료 형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 자료 형태와 문자열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숫자에는 정수형 자료 형태가 있고요. 실수형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자료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는 뭐냐면은 이 자료 형태를 담는 바구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각각의 자료 구조마다 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능들을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특정 메서드들이 있고 딕셔너리에서 제공하는 특정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 형태들을 이 자료 구조 안에 담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자료형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숫자 자료 형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정수형과 실수형 형태가 존재합니다. 정수형을 이제 인티저라고 하고요. 실수형을 이제 플로트라고 하죠. 자, 정수형은 이제 양수, 음수, 0이 존재하는데요. 112라는 양수를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의 자료 형태를 알아볼 텐데 자료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12를 이 type이라는 함수 안에 넣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int라고 출력값이 나오죠. 이 int가 바로 이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앞에 세 글자죠. 인티저의 약자고 보시다시피 112가 인티저구나, 정수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지금 자료 형태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119, 마이너스 112, 0. 자, 저희가 이제 이론 수업에서 확인했듯이 양수, 음수, 0은 다 정수형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들도 다 이제 int라고 이제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과값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이 각각의 함수마다 int가 나오는 거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int가 하나만 나왔죠. 얘 같은 지금 이 경우는 이 코드 셀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반환된 마지막 함수의 이제 반환값만 보여주게 됩니다. 즉 지금 이 타입이 이 타입 함수가 하는 기능은 해당 데이터의 자료 형태를 이제 알려주긴 하는데 이거를 출력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출력과 반환의 차이가 있는데요. 출력, 반환. 만약에 이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그 모든 반환값들을 하나씩 보고 싶으시면은 이 각각의 함수의 반환값을 출력해 주세요라는 이 프린트 함수를 쓰면은 이 각각의 함수의 그 결과값을 최종적인 그 출력창에 표시가 되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함수의 그 결과값 int가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 출력 양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각각의 그 함수의 결과값을 이렇게 다 하나씩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실수형을 알아볼 텐데요. 실수형은 이제 소수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숫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9, 마이너스 0.12 다 실수고요. 지금 0.0도 실수입니다. 자, 위에서는 저희가 그냥 0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얘는 정수가 되고요. 얘를 만약에 0.0 소수점이 들어갔죠. 0.0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플로트 다 이제 실수다라고 나오죠. 자, 이제 숫자 형태의 데이터 타입끼리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다 가능하고요. 한번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 11이라는 변수를 11이라는 숫자를 a라는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a에 있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1이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a라는 변수에 11이 저장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변수에 아무것도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수를 불러오면은 에러가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요 밑에 있는 그 셀을 실행해서 값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 값을 삭제하고 다시 한 번 더 값을 확인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뜨죠. 빨간색으로 뜨면은 이제 에러가 뜬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네임 에러라는 게 뜨고요. B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가 뜹니다.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아직 B라는 변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뜨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저희가 이렇게 B에다가 5라는 정수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B라는 변수는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를 불러와도 이제 에러가 뜨지 않고 숫자 5가 이제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변수에 11을 저장하고 B라는 변수에 5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print A 플러스 B 하면은 더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했을 때 그 값이 나오겠죠. 11 더하기 5 하면은 16이죠. 16의 데이터 타입까지 한번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이 이제 A 플러스 B 하면 16이 나오고요. A 플러스 B의 데이터 타입은 이제 int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 텐데요. A는 저희가 지금 12를 저장했죠. 정수를 저장했고 C에는 저희가 6을 저장할 건데 얘를 플로트, 실수 형태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C를 하면은 11-6인데 앞에 거는 정수, 뒤에 거는 실수죠. 이렇게 정수 마이너스 실수를 했을 때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6이니까 5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출력되는 형태가 조금 달라졌죠. 그냥 5가 아니고 5.0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제 플로트 형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달라진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도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 연산자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곱셈 연산자는 이 별표 Shift 8번이죠. Shift 8번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나누기는 이 물음표 버튼에 있는 그 슬래시죠. 이 슬래시를 통해서 나누기를 이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 연산은 이 별표를 2개 연달아서 써주시면은 제곱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과 3 사이에 곱셈과 나눗셈과 제곱 연산을 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는 30 됐고요. 나누기는 지금 보니까 소수점까지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곱도 10의 3제곱은 1000이니까 잘 나오고요. 이제 나누기에는 저희가 몫이라는 것과 나머지라는 것도 존재하죠. 몫이나 나머지만 저희가 구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파이썬에 이런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몫만 구하고 싶을 때에는 이 슬래시를 2개 연달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 퍼센트 연산자, Shift 5번이죠. Shift 5번을 통해서 이 퍼센트 연산자를 써서 나머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3의 몫은 3이고요. 10 나누기 3의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 자료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자료 형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자료 형태는 문자열은 이제 파이썬에서 스트링이라고 칭합니다. 스트링이라고 칭하고요. 단어나 또는 이제 문자들로 구성된 집합이다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ello, 안녕, hello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죠. 반면에 let's start Python 얘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예시들이 다 문자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 정의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hello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그냥 hello라고 치면은 얘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얘는 지금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 코테이션, 얘를 이제 코테이션 마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코테이션을 양쪽에 둘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얘를 문자열이라고 보지 않고 얘를 변수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뜨냐면은 name hello is not defined. 그러니까 hello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영문자 b를 그냥 실행했을 때 이런 에러가 떴었죠. 그거랑 똑같은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파이썬은 지금 변수로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hello라는 변수에 저희가 뭐 정의해둔 게 없죠. 변수 숫자 데이터 타입을 저장해둔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변수다라고 지금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문자열로 사용하시려면은 양쪽에 이제 코테이션 큰 따옴표를 이제 묶어주시면은 얘를 이제 문자열로 이제 파이썬을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hello가 그대로 이제 문자열 양쪽에 보시면은 이 출력된 결과도 잘 보시면은 양쪽에 코테이션이 들어가 있죠. 작은 따옴표가. 네.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에 코테이션,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면은 얘를 이제 문자열로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문자열로 잘 나오고요.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하면은 네, str, 스트링의 약자죠. 아까 여기서 문자열을 파이썬에서는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앞에 있는 세 글자, 세 문자를 따와서 이제 str이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자열도 이제 str 문자열이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작은 따옴표나 이제 큰 따옴표를 통해서 문자열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은 따옴표도 저희가 문자열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은 이 영어에서는 이 아파스트로피라는 이제 문장 부호가 있죠. 이 아파스트로피도 하나의 그 문자열로 저희가 취급을 하려면은 아파스트로피를 넣으시고 네, 양쪽에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면은 안에 있는 이 작은 따옴표는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Let's Start Python 이라고 문자열이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양쪽에 그냥 작은 따옴표를 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색깔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렛까지만 얘가 갈색깔로 나오고 뒤에부터는 얘가 검정색으로 나오죠. 즉 양쪽에 이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이 아파스트로피까지 얘가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구나 하고 이제 끊겨버리게 되는 거죠. 끊겨버리게 돼서 뒤에 있는 거는 더 이상 문자열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셀을 실행을 하면은 얘가 이제 에러가 뜨게 됩니다. 네, 올바르지 않은 문법입니다 라는 에러가 뜨죠. 제대로 된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네,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면은 양쪽에 큰 따옴표를 쓰자. 만약에 작은 따옴표를 그냥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작은 따옴표의 기능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얘의 원래 기능은 그 문자열을 정의하는 기능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그냥 문자열로만 쓰고 싶다. 기존에 있는 기능을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키보드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엔터 키 위에 있거든요. 엔터 키 위에 저희가 그 한국어 한국 통화 있죠. 원 표시할 때 쓰는 그 버튼에
있는 이 문자열입니다. 얘를 저희가 이제 escape 문자라고도 하는데요. 얘를 쓰면은 말 그대로 이제 escape 탈출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기능으로부터 얘가 탈출하게 돼서 기존에 있던 그 문자열 기능이 문자열 정의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그냥 문자열로만 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출 escape 문자를 써서 얘를 기존에 있는 기능으로부터 해제시키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정상적으로 얘가 이제 실행이 돼서 네, Let's Start Python 문자열로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문자열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되게 간단한 내용이라 아마 네,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는 저희가 앞서서는 저희가 이제 숫자 데이터 타입 간의 사칙 연산을 확인했는데 문자열도 사칙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 환경을 저장하고요. B라는 변수에 빅데이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B를 하면은 얘가 환경, 빅데이터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스페이스가 없죠. 띄어쓰기가 없이 그대로 그냥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스페이스를 넣고 싶다, 띄어쓰기를 넣고 싶으시면은 뭐 A나 또는 B 여기에 앞쪽 빅데이터 앞쪽이나 또는 환경 뒤쪽에 스페이스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겠죠. 추가해 주신 다음에 A 플러스 B를 하면은 환경 빅데이터라고 환경 띄어쓰기 빅데이터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곱셈도 지원되고요. 0차라는 단어를 곱하기 2 하면은 얘가 2번 출력되고요. 곱하기 10 하면은 얘가 10번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열심히 0차 하고 있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덱싱과 중요한 게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자, 인덱싱이라는 거는 문자열 내에 특정 위치에 있는 그 문자에 접근하는 기능이고요. 슬라이싱은 특정 그 문자열 내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그 특정 구간에 있는 문자열을 잘라서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그 문자열을 스트링 언더스코어 요 문자를 언더스코어라고 하거든요. 스트링 언더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변수를 지정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함수들은 색깔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셀에 있는 이 len이라는 함수가 있죠. len은 지금 색깔이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함수 지정된 단어들을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예약어에 만약에 저희가 예약어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기존의 예약어에 있던 기능이 사라집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len이라는 이 예약어에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기능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10일이다라고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len이라는 변수를 쓰고 싶어서 len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여기에 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len은 이 문자열의 길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기존에 있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어떤 단어가 예약어고 어떤 단어는 그냥 변수로 써도 되겠다 이거를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구별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뒤에나 또는 앞쪽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씀으로써 이제 예하거에 혹시나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제 트릭을 하나의 트릭이죠. 트릭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좀 특이한 변수명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네, 길이를 지금 확인했는데 10일이 나오죠. 어떻게 10일이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는 겁니다. 1, 2, 3, 띄어쓰기도 포함하고요. 3, 4, 5, 6, 7, 8, 9, 10, 11. 네, 환부터 폼까지 다 이제 10일, 11개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얘 길이가 이제 10일이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셀을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은 셀이 삭제가 됩니다. 네, 셀이 삭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인덱싱을 하시려면은 이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번호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방금 저희가 숫자를 셀 때는 1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0일까지 했는데 파이썬에서 인덱싱을 할 때에는 얘를 0부터 세셔야 됩니다. 그래서 0, 1, 2 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제 10까지 있는 거죠. 인덱싱 번호가.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자만 저희가 출력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스트링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이 대괄호 네, 대괄호 그리고 숫자 0 하면은 이 첫 번째 있는 환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네, 요렇게 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실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경만 저희가 보고 싶으면은 얘를 1로 바꾸면 되겠죠. 1로 바꾸면은 네, 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덱싱은 뒤에서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하실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거든요. 음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폼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let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풀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요 띄어쓰기는 마이너스 4죠.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은 가장 뒤에 있는 폼이라는 단어를 이제 반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부터는 이제 슬라이싱을 들어갈 텐데요. 슬라이싱은 이제 하나의 단어에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범위에 있는 단어 구간을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요 문법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4는 이제 뒤에서부터 네 번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띄어쓰기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이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요 기호를 제가 콜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 기호를 저희가 콜론이라고 읽습니다. 콜론. 요 콜론 기호가 있으면은 왼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뒤에 숫자가 없죠. 그러면은 끝까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포함하는 위치부터 이제 끝까지, 즉 여기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마이너스 4번째 여기 띄어쓰기부터 끝까지 이 플랫폼까지를 이제 슬라이싱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네, 실행 중이고 지금 보시면은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이 나왔죠. 네, 플랫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에 숫자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 주시면은 왼쪽에 있는 숫자 포함한 구간부터 오른쪽에 있는 숫자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포함하되 오른쪽은 포함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0부터 2죠. 그러면은 0, 1, 2 띄어쓰기가 이제 2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 전까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숫자 2, 요 2번 위치 전까지니까 실질적으로는 환경까지만 이제 슬라이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환경만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6번부터 끝까지 실행해보면은 네, 터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아까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비었었는데 얘는 왼쪽이 비었고 오른쪽이 있죠. 그러면은 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인데 저희가 이 콜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숫자 전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5번째 있는 문자까지 슬라이싱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니까 얘는 0, 1, 2, 3, 4, 5 환경 빅데이까지만 나오겠죠. 네,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환경 빅데이까지만 나오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깜짝 퀴즈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스트링 언더스코어 요 변수에서 빅데이터만 이제 슬래싱 하고 싶다 라고 하려면은 어떤 명령어를 적어야 되는지 한번 여기에 풀어보시고 정답을 채팅창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양쪽에 어떤 번호를 넣어야 빅데이터만 출력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트링에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죠. 네, 3번부터 7번까지라고 최성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3번부터 7번까지.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얘가 0, 1, 2, 3이죠. 그러면은 3번부터 시작해서 3, 4, 5, 6. 터가 끝나는 거는 6인데,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6을 적게 되면은 얘는 빅데이까지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있는 문자는 포함하지 않고 그 전까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터까지 출력하고 싶으면은 실질적으로 요 그 다음 단계인 요 7까지 적어주셔야 네, 빅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꾸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거꾸로 접근하시려면은 네, 레인고 킴님께서 또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네,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코딩이란 게 정말 방법이 다양하게 저희가 원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맞습니다. 3번부터 마이너스 4 어딨죠? 네.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표현해야 되는 게 빅에 해당되는 그 문자열 위치랑 요 띄어쓰기에 해당하는 요 인덱스 번호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요 코드에서는 요 띄어쓰기 인덱스 위치를 7로 표현한 거고요. 지금 밑에 있는 코드에서는 이 띄어쓰기 위치를 음수로 표현한 거죠. 뒤로부터 접근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그 코드를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빅도 저희가 마이너스로 만약에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마이너스 7 정도 되려나요? 네, 8이네요. 네, 마이너스 4, 5, 6, 7, 8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구현하는 거를 코딩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자료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단계부터는 이 자료 형태를
담아서 이 담을 바구니인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 자료 구조, 가장 먼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리스트는 숫자형 자료와 문자형 자료 형태를 하나의 집합으로 이제 모을 수 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 대괄호, 참고로 이제 대괄호는 이제 브라켓이라고도 이제 읽을 수 있고요. 영어로 이제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리스트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브라켓 안에 0, 1, 2 각각의 이제 자료 데이터 타입을 자료 형태를 이제 콤마를 기준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정수가 각각의 원소로 들어가서 하나의 리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열도 저장을 하시려면은 이 코테이션, 작은 따옴표를 써서 문자열 정의한 다음에 콤마 기준으로 나눠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숫자, 정수 형태랑 그 문자열을 섞어서 리스트 안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됐고요. 얘를 한번 D를 한번 볼까요? D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지금 얘를 단순하게 보면은 뭔가 4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리스트 하나를 하나의 원소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큰 리스트, 즉 E라는 변수, E라는 리스트 안에는 하나, 둘, 3개의 원소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E는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해 보시려면은 우리가 아까 len이라는 함수 배웠죠. len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D 같은 경우는 네, 4.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4가 나오고요. 반면에 E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3이 나올 겁니다. 3. 왜냐하면은 이 작은 리스트를 하나의 원소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D는 4, E는 3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각각의 그 원소의 인덱싱, 접근을 하시려면은 인덱싱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0, 1, 2 번 숫자를 각각 할당받기 때문에 이제 브라켓을 써서 인덱싱을 한다면은 숫자 2는 0, 1, 2 요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요 원소를 뜻하겠죠. 그래서 to is라는 리스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이제 A에 대한 타입을 보니까 이제 리스트라고 나오죠. 리스트 데이터 타입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이제 변수에 이제 리스트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이제 리스트에 데이터들을 담는 이유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한번 써보기 위해서 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환경 빅데이터 101 플랫폼이라는 리스트를 저희가 이 리스트 언더스코어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볼 거고요. 자, 요 언더스코어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리스트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네, 그래서 이미 요 리스트라는 함수의 그 기능을 저희가 이제 없애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언더스코어를 추가해서 하나의 트릭이라고 했죠. 하나의 트릭을 활용을 해서 이런 새로운 변수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ABC라는 변수를 그냥 새로 만드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리스트 언더스코어라는 변수에 이 리스트를 저장하고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4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인덱싱 하듯이 네, 똑같이 그냥 인덱싱 하시면 됩니다. 얘도 왼쪽 거는 포함, 오른쪽 거는 그 전까지를 뜻하기 때문에 0, 1, 2, 3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째는 빅데이터가 나오고요. 1부터 3 전까지 1, 2, 빅데이터랑 101이 나오겠네요. 얘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얘는 이제 string 타입,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얘는 슬라이싱에서 나온 얘는 이제 묶어서 리스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다.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로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1교시를 진행하고요. 여기 2.3.2절부터는 저희가 12시부터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지고 12시부터 새로운 이제 구글 미트 링크를 제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교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그 다음 미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